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모임과 발언이 많았던 날입니다. 먼저 일론이 시 주석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인터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Hi, Mr. Musk. How would you further work with China? Very happy with our progress in China. It's going very well. What are your expectations for China-U.S. relations next? I hope for the best. I hop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work together for mutual prosperity of the world.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the president tonight? And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We met once briefly. I look forward to meeting again.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일론 머스크 정기의 언급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론이 보통은 장난기가 가득하며 조금은 비즈니스맨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완벽한 비즈니스맨으로 변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바로 이번 인터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일론이 말할 때 저는 무슨 성우가 말을 하는 줄 알고 이거 너무 보통 평상시의 모습과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CCTV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중국 웨이보 테슬라에서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을 보겠습니다. 시 주석은 회의 전 소규모 리셉션에서 머스크 등 주요 대표들을 만나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중국과 일론과의 관계 자체는 역시 확고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사실상 일론이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어느 정도 외교적인 역량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물밑으로 충분히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고 또 그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시진핑 저녁 식사 테이블에 어떤 CEO가 초대되었는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같은 테이블에 앉지는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딱히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밖에 시진핑 주석도 연설을 하였는데 그 연설의 일부 주요 내용만 함께 자막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Whatever stage of development it may reach, China will never pursue hegemony or expansion and will never impose its will on others. China does not seek spheres of influence and will not fight a cold war or a hot war with anyone. China will remain committed to dialogue and oppose confrontation and build partnerships instead of alliances. It will continue to pursue a mutually beneficial strategy of opening up. The modernization we are pursuing is not for China alone. We are ready to work with all countries to advance global modernization featuring peaceful development,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nd common prosperity, and to build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는 무해하니까 우리와 계속해서 협력해 주세요를 아주 돌려서 말을 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자세로 나오는 듯한 발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만남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협력이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유튜브를 통한 테슬라의 첫 번째 영상 광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론이 지금까지 광고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도 조금 뒤 정리할 텐데 먼저 이 광고 영상도 함께 자막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We're the only car maker in the world that has a fleet of well over 1 million cars on the road, fully instrumented from a sensing perspective. We can know exactly where the seat is, we can know where the steering wheel is, we know when the airbag deployed exactly to the millisecond. We have more data now than we've ever had before. We can understand real exposure. And then we can design our vehicles for that exposure. 일단 이 광고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역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안전인데 그 안전한 이유 자체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어떤 형태의 사고가 나고 얼마나 빠르게 에어백을 전개할 수 있는지 사고가 날 때 그 사고가 자주 나는 부위를
데이터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안정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데이터를 어필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광고와 관련해서 올해 주총에서 일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먼저 조그마한 광고를 시작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단하겠다라고 일론이 밝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트위터를 통해서도 광고와 관련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일단 광고를 하겠다라고 벌써 말을 했다라고 조금은 짜증과 귀찮음이 섞인 듯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스케일로 시작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광고가 효과적인지 판단하게 된다면은 대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아직까지도 소규모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신문사 광고 혹은 TV 광고인데 여기까지 스몰 스케일로 작은 규모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은 대규모 광고도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AI 관련 전문가이신 제임스 도우마님께서 FSD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관련 논란이 있을 때 하드웨어 3냐 하드웨어 4냐 이게 FSD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임스 도우마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FSD에서 지금 리미팅 팩터가 병목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시며 하드웨어 3를 통해서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3다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결국 이게 추론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발전함에 따라서 추론 능력 자체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하드웨어 3도 충분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나오는 뉴스와 현실을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기도 합니다. 어제도 X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뉴스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직접 X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가짜 뉴스들을 쉽게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스웨덴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테슬라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스웨덴 테슬라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테슬라가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참여해라라고 하지만 실제 테슬라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들어보면은 130명의 메카닉들이 파업을 했다라고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파업에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노조가 무서운가? 노조는 무섭다라고 답을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은데 노조에서 자꾸 압력을 주니까 파업하고 동참해라라고 압력을 주니까 오히려 그게 무섭다.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라는 내용을 X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만 보다 보면은 현실과 정반대의 상황도 신문에 나왔으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X를 통해서 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주 정반대의 재미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 님께서 또 테슬라 기관 공매도와 관련된 자료를 올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숏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IR 담당인 마틴 비에차님이 댓글을 남기시는데 실제 이 포지션만으로 전체 포지션이 공매도 포지션인지 아니면은 매수 포지션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주요 정보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칭을 위해서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 콜옵션과 풋옵션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풋옵션 혹은 숏 포지션만을 가지고 전체 포지션이 공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 포지션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풋만 보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기관은 또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당연히 숏과 풋 모두 다 가지고 있거나 파는 그런 기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는 불완전한 자료다라는 추가 정보를 주셨습니다.
네, 유진님께서도 공매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기관들이 뭐 얼마만큼의 공매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얼마나 더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만, 근데 정말 장기 투자자라면은 사실 단기적인 변동성 자체가 노이즈이고, 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변동성이 커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면은 사실 그거는 정말 좋은 거니까 기분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훨씬 더 좀 즐거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많고, 변동성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어차피 2025년 이후면은 날아갈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즐겁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크루즈와 관련된 정보도 나왔습니다. 크루즈가 조금 특이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부터 원래라면은 지분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걸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지분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의 지분 현금화마저 막아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크루즈의 현금 포지션과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상태로 돈을 현금을 태운다면은 9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현금이 동이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루시드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루시드에서 새로운 SUV인 그래비티를 소개하며 무려 708km의 상당히 먼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SUV를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이제 8만 불 이하다라고 하였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좀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스타쉽 발사가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토요일 몇 시에 발사할지까지 정보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하루 연기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그리드핀이 있는데 이 그리드핀을 조정하는 액추에이터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연기한다라고 일론이 밝혔습니다. 연기는 분명 아쉬운 일이지만 허가받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100%의 컨디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역 중계를 할 예정이고, 이번 통역 중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번역 자막까지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타쉽 발사 영상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라이브,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알람, 좋아요, 구독까지 누르시면 함께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타쉽 발사를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